4. 혁명전후 장우라. 2.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 계속되는가? 이것은 전령병 김정덕이 개관라자 전투에서 전사한 직후 그의 딱 친구였던 김봉석이 나에게 던진 물음이다. 김봉석은 빨치산 시절에 나의 전령병이었다. 김정덕이 전사한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고인을 잊지 못해 비분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경우에 우정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추억 속에 비껴드는 형태로 지속된다고 대답했었다. 그 신뢰로 나와 장우라의 우정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것은 체험에 기초한 내 심정 그대로의 고백이었다. 장우라가 소고한 지 몇 해가 지난 때였지만 나는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 꿈에도 그가 문득문득 나타나 생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와 우정을 나누곤 하였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났을 때의 심정이란 실로 이상야릇한 것이었다. 김봉석은 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사령관 동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령병은 그때 분명 나의 대답에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어떤 심오한 훈계를 듣고 싶어 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런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우정에 관한 문제가 나의 정신생활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나 그것은 두메산골의 보통 초부들도 생각할 수 있는 범상하고도 소박한 것이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이 생전에 남기고 간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때 내가 김봉석에게 한 대답은 이것뿐이었다.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 말은 초보들뿐 아니라 소학교 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한 리치였으나 김봉석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김정덕이 그에게 남긴 유지는 나라의 광복을 이룩할 때까지 사령관 동지를 잘 모셔달라는 것이었다. 김봉석은 그 유지를 지켜 해방되는 날까지 나를 잘 받들어 주었다. 그러다가 그 자신도 전사하였다. 고인의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최고의 의리로 된다는 것은 항일전쟁의 나날 나의 전우들이 다 같이 품고 있던 공통된 견해였다. 쓰러진 혁명전우의 원수를 갚자. 중대장 동지의 유언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저 고지를 점령하자. 동지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부탁대로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자. 싸움터와 수경지, 행군로들에서 자주 울린 이런 내용의 구호들에는 희생된 전우들의 유지를 지켜가려는 빨치산 투사들의 지향과 염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희생된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도 역시 혁명 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간 혁명동지들의 유지를 지키고 그들이 생전에 우리에게 표시하여준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고 혈전분투하였다. 지금도 나는 이런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당과 인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혁명 임무 수행에 투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도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국 해방이라는 대사변을 분기점으로 하여 이 의리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맞게 비할 바 없이 풍부해졌다. 고인들의 유지를 잘 지키면 희생된 전우들 앞에서 산 사람으로서의 우애를 다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국 산천에 널려있는 전우들의 유해도 조국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고 역사의 수풀 속에 파묻혀 있는 전우들의 업적도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였다.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니 전우들의 동상도 세워주고 싶어 했다. 새로운 도시와 거리들이 생기면 거기에 전우들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였다. 희생된 전우들에 대한 동지적 의리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집중적으로 발양되었다. 우리는 조국에 개선하기 바쁘게 일꾼들을 파견하여 해외에 널려있는 혁명가 유자녀들을 조국으로 데려왔다.
모래밭에서 금싸레기들을 주워 모으듯이 하나이 하나이 찾아내서는 만경대 혁명자 유자녀 학원에서 공부시키었다. 국내에서 싸운 투사들의 자녀들도 그 학원에 데려다가 새조선 건설의 역군으로 육성해냈다. 1970년대에는 우리와 함께 싸우던 전우들의 모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주기 위하여 대성산 주작봉에 혁명열산릉을 건설하였다. 형제산 구역의 신미리 산등성이에는 제2의 혁명열산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애국열산릉이 건립되었다. 이 모든 시책과 조치들은 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의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하려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한 동지애와 변함없는 순종의 표시이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반세기 이상의 장관 혁명 실천을 통하여 살아있는 혁명 전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희생된 전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만민의 찬양을 받을 만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의 혁명가들이 창조한 전무후무한 인간관계의 역사, 동지애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내 개인의 역사로 볼 때에는 장우라와의 우정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나와 장우라 사이의 우정이 장우라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죽음이 우정을 마감짓는 종막으로 된다면 그런 우정을 어떻게 진실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그 우정은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우정, 생명을 가진 우정으로 되는 것이다. 나와 장우라의 우정은 장우라가 서거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장우라는 세상을 하직하였지만 나는 한시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장우라가 남기고 간 그 인간적 향기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의 폐부에 더 깊숙이 젖어들었다. 항일 전쟁이 조중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나의 추억 속에 제일 선참으로 떠오른 수많은 중국의 동지들과 운인들 가운데서도 장우라는 단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나와 나의 일가를 도와주고 조선혁명을 성심성의로 후원해준 수많은 중국의 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고해 볼 때의 심정이란 실로 감개무량한 것이었다. 좋은 세월이 오고 보니 은인들에 대한 그리움도 더 간절해졌다. 나는 장우라를 회상할 때마다 그가 남기고 간 부모 처자들을 생각하였다. 내가 그의 일가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뒤 동북지방에서 토지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이 실시되고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와 중국인민해방군 사이에 진행된 내전의 불길이 만주 전역을 휩쓸던 시기였다. 도처에서 악질 지주들과 매판 자본가들을 청산하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는 때인데 장씨 가문 사람들도 혹시 독재 대상으로 판정되어 부당한 제재를 받지는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었다. 이웃나라에서 동란이 일어나고 그 무엇인가를 타파하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장우라의 유가족들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장우라가 공로를 많이 세운 혁명 열사인 것만은 사실이나 리면에서 지하 공작을 많이 한 사람인 것만큼 대중이 큰 부잣집 자식인 그를 반동파나 역적으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자로 인정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들과 만나게 될 날을 일구월심으로 기다리었다. 그러나 새나라 건설과 반미대전,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복잡한 과정들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찾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국사를 위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일에만 전심하였다. 내가 장우라의 일가의 소식을 처음으로 입수한 것은 1959년경이었다. 그해 우리나라에서는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조직되어 만주행을 하였다. 나는 답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박영순 단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박포리 동무, 만산미령에서 아이들이 병마와 주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천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던 형제사진관 주인 장우라가 생각나오.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20해가 넘는데 난 아직 그의 부모 처자들에게 문안 인사조차 변변히 하지 못했어.
무성에 가거들랑 덕무가 나 대신 거인의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의 안부를 전해주시오. 부탁을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무성에 가면 장우란의 유가족을 만나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박포리도 깊은 감에 잠기는 듯 눈시울을 씀뻑거리었다. 장우란은 사실 국적은 다르지만 조선 사람이나 다름없고 조선의 혁명가나 다름없어. 그가 남긴 업적은 중국의 공산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일혁명 역사에서도 당당한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어. 만일 장우라의 유가족들이 무성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했다면 공안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어이 그 행처를 알아내야 하오. 알겠습니다. 온 중국을 다 뒤져서라도 그들을 찾아내겠습니다. 탑사단이 중국으로 떠나간 후부터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무성 소식을 기다렸다. 전쟁의 상처를 완치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도 완성한 뒤여서 나에게는 희생된 옛 전우들에 대해서와 그들이 남기고 간 유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여유가 생겼다. 조국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박영수는 마침내 내가 그처럼 고대하던 무성 소식을 전보로 보내주었다. 오늘 무성에서 장우라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수상님의 인사를 책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부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그 부인이 탑사단에 사진자료 한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상님과 장우라의 공동투쟁을 반영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국에 돌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는 훗날 박용순의 보고를 듣고 장만종이 1954년에 서고하였다는 것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장우라의 부인이 아들 장금천과 딸 장금록을 데리고 무성의 옛집에서 건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영순이 나의 명의로 되는 인사를 전해주자 장우라의 부인은 감격하여 어쩔 바를 몰라 했다.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는데 김일성 장군님의 우정은 어쩌면 그렇게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저의 남편을 잊지 않고 계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답례의 표시로 수십 년 동안 간수해 오던 사진 한 장을 탑사단 단장 앞에 내놓으면서 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우라와 철주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그해 가을 혁명전적지 탑사단이 수집한 사적 자료들과 함께 당시의 민족해방투쟁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우리인민들에게 장우라의 얼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20여 년 전에 대영에서 헤어진 장우라가 죽지 않고 살아서 평양으로 찾아온 것 같은 착각이 생길 정도로 그의 사진이 나에게 준 인상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민들 속에는 장우라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선전 부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대주의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 역사와 혁명 전통을 잘 소개하지 않던 때여서 그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고 조선혁명 우리에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를 아는 사람도 별반 없었다. 장우라와 나와의 연고관계를 아는 인물들이란 몇 명의 투사들 뿐이었다. 나는 수원들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고 얼마나 훌륭한 혁명가이며 얼마나 훌륭한 국제주의자인가를 자랑하고 싶었다. 20여 년 세월 내 마음속에 고이고 고인 연민의 샘, 추모의 샘이 마침내 분수가 되어 솟구쳐 올랐다. 덕무들, 이 사람이 바로 무성 제1우급소학교 시절의 나의 동창생 장우라입니다. 그는 나의 보신 동시에 충실한 혁명전우였습니다. 그의 전우들 가운데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장우라는 우리를 통하여 조선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교우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항일투쟁을 동정하고 지지성원한 위대한 국제주의 전사입니다. 혁명을 하지 않아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생명까지 바쳐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진을 보니
장우라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할수록 장우라와 같은 운인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형령이업을 비로소 도와준 중국의 벗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출판물들에는 장우라의 업적이 광범위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장우라는 라성교나 황계광과 같이 우리민이 다 아는 유명한 국제주의 열사로 되었다. 우리의 후대들은 김진과 마동이를 회상하듯이 무한한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장우라를 회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탑사단이 무송에 도착한 다음 날 장우라의 부인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김일성 장군님과 너의 아버지는 소학교 시절부터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 두 분의 친교가 어찌나도 깊었던지 무송의 동창생들을 치고 그 우정을 부러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었다. 너의 아버지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것도 김일성 장군님의 역량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할머니도 늘 너희들이 그 일을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했단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신단다. 금천아, 너는 큰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감사를 드리고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한다. 어머니의 회고담은 20대의 혈기방장한 청년 장금천으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였다. 1959년에 장금천은 아버지가 사진현상약을 먹고 자결할 때보다 2살이나 나이가 더 든 미청년이었다. 그는 가족 일동의 심정을 대변하여 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왔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며칠 밤 장우라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었다. 나와 장우라를 이어주고 있던 우정의 피는 나의 문안 인사와 장금천의 그 편지로 하여 다시금 하나의 동맥 속에서 줄다름치게 된 셈이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우정은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산 사람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장우라에 대한 나의 우정은 나와 그가 남기고 간 자식들과의 빈번한 만남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심화 발전되었다. 장금천의 편지를 받은 그때로부터 나의 관심은 영모도 성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청년에게로 쏠리었다. 신통이도 필체는 아버지의 것과 유사하였다. 이왕이면 모습마저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가 아니라 지척에서 실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 꿈을 실현하자면 아직도 이러저러한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고 내 자신이 꾸준한 열의와 인내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와 장우라의 유가족들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냉담한 저지선이 그어져 있다. 국경은 지난날의 의리나 친분 관계에 리해를 표시할 수 없는 엄격한 차단물이다. 장금천의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1984년 5월, 나는 소련과 동굴아파 사회주의 나라들을 역방하는 기회에 기차를 타고 중국 동북지방을 통과하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다. 동북의 사냐는 내가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것이고 무장 항일의 만고풍상을 헤쳐가던 곳이다. 나는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 사냐에 많은 추억을 묻어두고 있었다. 생시에 못 가보는 안타까움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 꿈에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는 고상. 그래서 김정일 조직비서도 노정을 도문, 목단강, 할빈, 치치할, 만주리, 소련으로 잡아주었는지 모른다. 나는 낯익은 산발들에서 오래 눈을 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붉은 피를 뿌리며 이 땅에 쓰러졌던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간 때였지만 불무지 앞에서 쪽잠도 같이 들고 불죽도 같이 나누고 조연의 살도 같이 거슬리던 옛 전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이 어려워 차창 밖에서 시선을 점처럼 돌릴 수 없었다. 우리를 태운 특별 열차가 도문을 떠나 도나 쪽으로 한참 달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무속에 있는 장우라의 처자들 생각이 나서 수원들을 불렀다. 이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것이었어.
시간이 있으면 빨치산 시절의 전우들과 진지들도 만나보고 전우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싸움터에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오. 여기서 몇백 리밖에 안 되는 무송 땅에서 장우란의 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오. 그들에게 기념으로 선물이라도 보내주었으면 좋겠소. 며칠 후 나의 이름으로 된 선물을 중국의 관계부문 일꾼들이 장우라의 집에 전해주었다. 구라파 방문을 마치고 저국에 돌아온 나는 장금천이가 보낸 두 번째 표원지를 받고 그를 평양에 초청하였다. 그리고 허여방 정석이에게 장금천의 우리나라 방문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985년 4월 장금천은 마침내 동생 장금록과 맏아들 장기를 데리고 역사적인 조선 방문의 길에 올랐다. 일만 처목에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만화방창한 봄날, 나는 흥부초대소에서 무송의 귀빈들을 만났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금천과 장금록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크나큰 격정에 잠겨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닮은 장금천과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장금록, 그리고 양친의 두 얼굴에서 좋은 세부들을 이것저것 따다가 모방한 것 같은 장기. 그들이 부모들의 생김새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쁜 일이겠지만 나를 위해서도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고인들이 된 장우라 부부가 소생하여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조차 들었다. 나는 그들의 일거일동에서 장우라다운 면모를 발견해내려고 시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묘령과 대영에서 장우라를 만났을 때처럼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한아름에 끌어안았다. 너희들을 환영한다. 나는 첫인사를 중국말로 하였다. 수십 성상의 세파를 겪는 과정에 나의 중국말 미천에도 적지 않은 공백이 생긴 때였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너희들을 환영한다는 중국말이 거침없이 튀어나갔다. 국가수반이 외교 석상에서 다른 나라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은 관례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관례를 무시해버렸다. 장금천 일행은 외교를 하려고 나를 찾아온 손님들이 아니었고 나도 외교를 하려고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아니었다. 전우의 자손들을 만나는데 외교는 해서 못하며 관례는 따라서 못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날 그들을 위해 마련한 오찬석상에서도 축배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역시 관례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한 집안 식구인데 축배사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 그저 여기 앉은 사람들의 건강과 조중 친선을 위해 잔을 짓자. 내가 축배사 대신 이런 말을 하자 장금천도 기뻐하였다. 장금천은 아버지처럼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술을 많이 권하지 않았다. 우리는 도수가 높지 않은 들쭉술을 석 잔씩만 마셨다. 나는 밑대랑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에게 들쭉술을 권했었다. 외정 때에는 일본 초낙만 마신다고 하던 유명한 술이다. 석 잔이라는 그 수량 속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1932년 6월 무성년 십자거리 북쪽의 동서과라는 양주공장에서 나와 장우라가 작별 담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석 잔의 술을 마셨다. 무성의 귀빈들을 위한 환영연은 3시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격식과 관례를 벗어난 이날의 오찬 분위기는 참말로 가족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정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의 화제 가운데서 중심을 이룬 것은 의리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우리 일가에 대한 장만정과 장우라의 의리를 두고 무송 시절에 체험한 과거사를 수레하였고 손님들은 나의 의리를 두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너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너의 아버지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을 도와주었다. 나는 한마디로 장씨 가문의 공적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내가 그날 장만정과 장우라의 의리를 두고 특별히 많은 말을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비롯한 장우라의 자손들도 대대손손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참된 인간이 되고 절개가 강한 혁명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인간의 도리는 봉건적인 도덕에서 말하는 군신과 부자지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벗과 동지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붕우유신이란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성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덕과 의리에 기초하는 덕치주의를 선양하여 인자무족이라고 하였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는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느니라고 하였다. 덕인 지재용이라는 5가지의 글자로 함축되는 옛 동방철학의 이 리치는 참으로 오묘하며 현대생활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우리는 삼강오륜을 덮어놓고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것을 공산주의 이념에 인위적으로 대치시키고 그 도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라를 섬기고 받드는 신하의 도리가 무엇이 나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효도가 어찌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도덕관념이 봉건적인 국가사회제도를 합리화하고 인민들을 무저항과 맹목적인 굴종애로 내모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인간 본연의 도덕적 기초를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원리적 측면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장우라와 나와의 사이는 군신의 관계도 아니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아니었다. 그가 목숨을 바쳐 나를 보호해준 것은 삼강의 군신유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갓 혁명동지에 불과한 나와 혁명 그 자체의利益을 위하여 삼강에 요구하는 다른 최대의 공산주의적 의리를 발휘한 것이었다. 장우라의 업적이 그토록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이 의리의 순결성과 숭고성에 있었다. 그때 장금천 일행은 무성 사람들과 가문을 대표하여 나에게 2마리의 용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라는 제명이 새겨져 있는 나무 장식으로 된 시계와 한 폭의 중국화 다수도를 선물하였다. 한 농가에서 아이가 큰 장수복숭아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쥐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었는데 장금천의 해석에 의하면 나의 건강과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나는 답례로 나의 이름이 새겨진 금시계를 장금천, 장금록, 장기의 팔목에 각각 하나씩 채워주었다. 장금천은 그때 평양에 와서 종합검진도 받고 사가서 못쓰게 된 어금니 대신 금토리도 해놓았다. 나와 장금천 일행과의 2번째 상봉은 국경도시 신의주 초대소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귀국의 길에 오르는 그들을 위해 또다시 오찬을 마련하고 3시간에 걸치는 담화를 하였다. 작별을 앞두고 내가 일행에게 각각 한 대씩 사진기를 선물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나는 천사만냥의 고려 끝에 그들에게 줄 기념품으로 사진기를 선택하였다. 무성에서 형제사진관을 운영할 때 장우라는 우리에게 사진기도 한 대 보내주었다. 내가 마련한 사진기는 장우라의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였으며 사진업으로 혁명에 투신한 그의 모범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장금천도 아버지처럼 무성에서 사진업에 종사한다고 하였다. 나는 작별을 앞두고 그들에게 말했다. 난 내일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가게 된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일을 잘하고 우수한 공산당원이 되어라. 지위를 탐내지 말고 잘못을 범하지 말거라.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장금천은 1987년에도 처왕복난과 둘째 아들 장녀, 손녀 장맹맹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나는 그들을 7차례나 만나주었다. 이것도 역시 기성관례나 교범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5살 난 장맹맹은 나의 생일 75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 중에서 제일 연소한 보시였다. 그는 장씨 가문의 5번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4월 13일 밤 장맹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과 함께 초청에 따라 봉화예술극장에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각국 예술단들의 연안 공연을 관람하였다. 나는 그날 그 극장에서 장맹맹을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휴게실에서 나와 중간 통로를 거쳐 객석으로 다가가던 나는 통로 옆에 맨 앞줄에 자리 잡은 장금천 부부와 인사를 나누다가
그를 더없어 끌어안고 공중으로 축혀 올리었다. 장맹맹은 서먹서먹해하는 기색도 없이 내 볼에 볼을 비비면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극장 안에 모인 수천 명의 관중들은 우리에게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나와 장실과의 인연을 알지 못하는 외국의 손님들도 이 장면의 목격자로 된 기쁨을 안고 오랫동안 만장이 떠나갈 듯한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렇다, 맹맹아. 내가 너의 큰 중조 할아버지이다. 이렇게 너를 안고 보니 너의 중조 할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이는구나. 중조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하시는 분이었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30살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지 알 수 없구나. 너는 5대째로 피어나는 저중친손의 꽃이다. 너의 고조 할아버지와 중조 할아버지, 나와 나의 아버지는 이 친손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쳐왔다. 너는 그분들이 흘린 피와 노고에서 태어난 한 똘기의 꽃이다. 저중 두 나라의 친손을 위해서 온 세상이 보란듯이 곱게 피거라. 우렁찬 박수갈채 속에 희감긴 그 짤막한 순간 나를 사로잡은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장맹맹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처녀의 작은 심장은 내 심장 가까이에서 빠른 박동으로 거르롭게 뛰고 있었다. 그 힘차고 열정적인 박동이 내 가슴에 와닿은 순간은 나와 장우라의 우정이 5대째로 이어진 의미심장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장만정, 장우라, 장금천, 장기, 장맹맹. 그렇다. 풍파사 나온 세월의 유수에도 불구하고 두 가문의 우위는 무수한 장강과 내를 건너 5대째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두 가문의 우정인 동시에 저중 두 나라 두 인민의 친선인 것이다. 그러기에 장금천도 훗날 이 친선을 가리켜 흘러온 예정이라는 말로 명명하지 않았던가. 나와 나의 품에 안겨있는 장맹맹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때 저중 친선이 천추만대를 두고 영구 불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었다. 이날 나는 장우라와 나의 동생 철주가 찍은 사진에 기념으로 나의 이름을 써주었다. 금천이는 그것을 자기 집에 갑오로 정히 간수하겠다고 하였다. 장금천 일행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는 그들에게 전용 비행기와 특별 열차를 내주고 많은 봉사성원들도 붙여주었다. 그들은 장우라의 후손들로서 국빈으로서의 응당한 대우를 받은 셈이었다. 1992년 4월 장우라의 자제들은 나의 생일 88을 축하하기 위하여 또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3번째로 되는 그들의 우리나라 방문이었다. 장금천 부부와 장기 부부, 장유, 장맹맹,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장금록과 그의 남편 아곡빈, 딸 악지훈, 아들 악지상 등 12명에 달하는 일행이 평양에 모였다. 방문 횟수가 잦아질수록 나와 장우라의 후손들 사이의 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열렬해졌다. 장금천은 3번째 방문 기념으로 나에게 자기가 선수 집필한 장편수기 흘러온 옛종을 선물하였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와 장만정의 교분으로부터 시작된 두 가정의 우위에 대하여 보태지도 가공하지도 않고 소박하게 소술한 책이었다. 필치는 비록 소박하였으나 글줄들에 넘치는 우애의 정, 친선의 정은 참으로 호방하고 유창한 것이었다. 그 책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내가 글을 잘 썼다고 칭찬하자 장금천은 어린애처럼 얼굴을 붉히며 큰아버님께서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그 뜨거운 운정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나는 답례로 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중문판 1, 2권을 그들에게 선물하였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목숨으로 나를 보호하여 준 사람은 장우라와 노비첸코 두 사람이다. 물론 노비첸코는 살아있지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희생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래 생각할 새도 없이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이것은 장금천 일행이 3번째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장금천과 장금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공적보다 노비첸코의 공적이 몇 배나 더 큰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아니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고 진심으로 말하였다. 나의 생애에는 나를 위해 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순간에 나를 도와나선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들이 많다. 지금 너희들과 함께 다니는 선원태 선생의 아버지 선정도 목사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다보고 언제나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관념론이 아니다. 인민을 위하여 한 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나 인민이 도와나서게 되어 있다. 이것은 진리이고 변증법이다. 나는 그들이 아버지처럼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 생을 바치는 훌륭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해주었다. 장금록은 나에게 자기가 선수 뜬 자지색 모세타를 선물하였다. 내가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것을 가져오면 국제친선전람관 같은 데 가져다 소장하고 쓰지 않을 것 같아 몸 가까이에 두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생각이 깊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받았고 그들의 손대로 그 자리에서 세타를 입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장금천은 그때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서거 55돌을 계기로 묘비를 새로 해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새길 비문을 하나 써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가 나에게 그처럼 허물없는 청탁을 한 데 대하여 나는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가 나를 큰아버지로 받드는 것이 진심이고 진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벌써 55돌이 된단 말이지. 너의 아버지가 돌아간 것이 음력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숙연한 생각에 잠겨 1937년에 그 음산한 가을을 회상하였다. 그렇습니다, 큰아버님. 1937년 음력 10월 2일입니다. 양력으로는 올해의 10월 27일입니다. 그럴 것이 없겠다. 너희들이 세우는 묘비에다 글을 써줄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하나 세워주겠다. 어떻니? 그 돌발적인 제의에 장금천과 장금록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큰 요구를 나에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자기 집안의 가장처럼 여기고 속생각을 허물없이 비쳤던 것이었는데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기념비 문제를 화제에 올리는 바람에 당황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금천은 황황히 말하였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아버님께 피해를 끼쳐서야 안 되죠. 그저 글만 써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묘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긴 하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엉치 말하고 내가 쓴 글을 새긴 기념비를 여기에서 마련해 놓고 우리 사람들을 시켜 들여보내줄 터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세우기 위한 준비나 하도록 하여라. 언제쯤 하면 좋겠니? 참,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버님께서 바쁘실 텐데 또 마음을 쓰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애람된 청을 드렸는가 봅니다. 장금천과 장금록은 몸들 바를 몰라 하였다. 기념비를 준비하는 것은 오래 걸릴 것이 없다. 그러나 이왕지사 기념비를 세울 바치고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즈음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금천과 그 일행은 나의 제의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그들은 무성에 돌아가면 기념비 제막 준비를 다그치고 중국의 해당 기관에도 알리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옛 혁명전우인 장우라의 묘소에 나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세워주게 되었다. 우리나라 당역사연구소 일꾼들이 기념비를 평양으로부터 무성까지 날아갔다.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는 린강 교도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대표들을 열렬히 맞이하였고 10월 27일에는 무성 시내에 있는 장우라의 묘지에서 기념비 건립 행사를 성대히 치르도록 해주었다. 중국의 방송보도 기관들에서는 큰 의의를 부여하여 그 행사를 널리 보도하였다. 장우라 열사의 혁명 업적은 조중인민의 친선에 빛나는 상징이다. 열사의 승관 혁명 정신과 혁명 업적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김일성, 1992년 10월 27일. 이것은 나의 자필로 된 그 기념비의 전문이다. 우리 대표들이 평양에 돌아온 다음 나는 기념비 건립 행사를 촬영한 녹화물을 보고 그 성대함에 놀랐다.
그것은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조선의 투사들과 중국의 투사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진선과 의리의 산화폭이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계속될 수 있다고 대답해왔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 장씨 가문의 3세, 4세, 5세들과의 나의 친교, 무성에서 진행된 기념비 건립 행사는 이 대답의 타당성을 힘있게 입증해주고 있다. 산 사람은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을 때라야 그 우정이 공고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으로 될 수 있다. 만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정은 사멸을 면치 못한다. 죽은 사람을 자주 추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소개하며 그들이 남기고 간 후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남긴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 선대들과 선열들, 먼저 간 혁명동지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리가 없다면 역사와 전통의 진정한 계승이 있을 수 없다. 기념비까지 보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런 기념비를 수천 수만 개 세운들 나를 위해 한 목숨을 바친 장우라의 그 은혜야 어떻게 다 갚겠는가. 지금 장우라의 손자 장유와 외손녀 악지우는 부모들의 소망대로 평양국제관계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장우라가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그 애들의 숙소를 방문하곤 한다. 분과 초를 쪼개어 쓰는 국가주석이 긴장한 일과에서 외국 유학생들과의 사업을 위한 시간을 짜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보좌관들은 장우라의 후손들을 위해 바칠 주석의 사업 시간을 아낌없이 짜내고 있다. 그 애들을 위해 바치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 장유와 악지훈이 요창한 조선말로 나에게 설인사를 할 때 나는 흐뭇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 애들의 조선말 솜씨가 대단하였다. 나는 그 애들이 하루빨리 조선말에 능숙해지고 조선 음식에 익숙해지며 조선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기를 바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의 정국은 매우 준엄하고 복잡하나 나와 장우라 일가 사이에 흐르는 예정은 변함이 없다. 나는 오래전부터 무송을 방문하고 싶은 심정을 표시해왔다. 지금도 그 심정은 변함이 없다. 무송에 가서 남전자에 있는 장우라의 묘소를 찾고 싶으나 그것이 한갓 소망으로만 남아있을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 소망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꿈에라도 옛 전우의 곁으로 찾아가고 싶다.